엉뚱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왠지 작심삼일이 될 것 같고, 건강을 위해 저녁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한다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 엉뚱한 질문 아니면 어려운 질문만 하시네요. 건강을 위해 저녁에 딱 한 가지 실천할 만한 것이요. 갑자기 생각난 것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좀 진지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보다도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요,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저녁 습관이 바로 걷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에이 그냥 걷기야 실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고요. 맞아, 역시 걷기가 제일 좋다니까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식후 30분 후에 걷기를 하시게 되면 혈당 관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매번 하시기가 어려우시다고 하신다면 저녁 식사 후에만이라도 꼭 걷기를 하시면 아침 공복 시 혈당을 떨어뜨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걷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렸었죠. 결국 당뇨가 오래되다 보면은요, 단순 혈당 수치보다도 합병증이 더 무섭게 번지게 되는데요. 피가 걸쭉해지고 끈적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들입니다. 더군다나 저녁 식사 후에 혈당이 높은 상태로 주무시게 되면은요, 잠자는 동안에 낮보다는 혈액순환이 훨씬 더 느려지게 되고 혈액이 더 걸쭉해지면 혈액순환이 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 혈당 수치가 높은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 공복 시 혈당을 낮게 유지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식사 후에 걷기는요, 꼭 당뇨가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하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천천히 산책하듯이 걷기를 하시게 되면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서 소화를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과식을 해가지고 배가 너무 부를 때 걷고 나면은 배가 좀 편해지는 그런 느낌들, 천천히 산책하듯이 걷게 되면은요,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게 되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게 되고요. 식후 사무실에 앉아 있게 되면은요, 식곤증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는 데도 식후의 걷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를 하게 되면은요, 장 운동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요, 장내 가스 배출을 돕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걷기를 하다가 방구를 시원하게 배출하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앞에 걸어가셨던 중년 아저씨 한 분이요, 걸어가시면서 계속적으로 방구를 끼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뿌르릉 뿡뿡 뿌르릉 뿡뿡 이러시면서 계속 한 10여 초 정도를 배출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걷기를 하시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가스를 배출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어떤 문제를 삼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귀는 낄 수 있을 때 끼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혈당 조절에 관한 부분은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의대의 당뇨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하루에 한 번 길게 산책하는 것보다 식후 한 10분씩 짧게 산책하시는 것이 혈당을 약 12% 정도 더 낮춘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러한 효과는 저녁 식사 후에 걸었을 때는요, 혈당이 약 22%나 낮아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10분 걷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걷기 운동은요, 길게 하시기보다는요, 30분 정도 나누어서 자주 하시는 것이 무릎에도 큰 무리가 가지 않고 효과도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후에 걷기를 하시게 되면 좋은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달리기나 역동적인 운동을 해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만요, 이런 운동은 젖산과 같은 피로 물질도 같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함을 가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걷기의 경우에는요, 자연스러운 유산소 운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심장에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발이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걷게 되면 발이 눌려서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발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걷기의 효과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는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흥분된 사람이 걷기를 하게 되면요,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반면에요, 반대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걷기를 하다 보면 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요, 낮에 햇볕을 받으면서 걷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걷기를 진짜 꼭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걷는 시간대별로 효과도 다를까요? 어떤 음식을 드시는 것도 어떤 운동을 하는 것도 목적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댓글로 많이들 주셨는데요.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아침 시간대에 걷게 되면은 지방대사와 신진대사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밤새 동안에 포도당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요, 혈당이 낮아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침 공복 시 걷기를 하게 되면 지방을 연소하여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요,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대사량이 늘어나게 되고 워밍업이 될 수 있게 된다면요, 하루 일과라든지 공부를 하는데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가 있어서 활력을 얻고 집중력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낮 시간대의 걷기인데요. 낮에는 아침에 비해서 체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요, 몸을 움직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아침에 하기에 좀 버거운 강도 높은 운동도 쉽게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바로 낮 시간대입니다.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많은 운동량을 소화해낼 수가 있고요, 좀 더 강도가 있는 걷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계단 오르기라든지 장시간 걷기,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낮에 걷기를 하시게 되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햇볕을 받으면서 걸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햇볕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작게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등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우울증이 있으신 분이시라면요, 낮에 햇볕을 받으면서 걸으시는 것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밤 시간대 걷기입니다. 운동하기 가장 편한 시간이고요, 밤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대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체온이 높은 시간대로 몸을 움직이기에 좋고요, 근육이 충분히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걷기라든지 달리고 뛰고 이런 운동을 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대입니다. 아침에 비해 높은 강도의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근력 운동 위주로 권해드리고요, 밤에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죠. 밤에 걷기나 운동 후에 따끈한 물로 샤워를 하고 수면을 취하시게 되면요, 숙면에 들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서 근육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혈당을 관리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바로 저녁 때입니다. 성장 호르몬의 경우에는요,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밤에 근육이 빠지는 것을 예방하여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 유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나이 드실수록 저녁에 걷는 것이 주는 건강 효과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걷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운동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걷기 운동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발끝치기를 한다든지 까치발 들기 같은 거, 손뼉치기나 잼잼, 이런 것도 다 운동이 될 수가 있고요, 족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반신욕을 하시는 것도 일정적으로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운동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림프절 마사지를 하시는 것들도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걷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걷기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